지금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살면서 필요한 정보를 한 가지라도 꼭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내과 전문의 김성진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정문의 김성진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제 오신 73세 박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선생님, 저는 매일 씻는데도 자꾸 피부가 가렵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자꾸 뭐라고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평생 깨끗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진찰을 해보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부위들이 염증의 원인이었습니다. 귀 뒤쪽에는 오래된 각질과 피지가 뭉쳐 있었고 배꼽 안쪽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씻어도 개운하지 않고 가족들이 냄새난다고 말하는 경우 말이에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에 6명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런 작은 부주의가 큰 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신 68세 이영수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발가락 사이가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처음엔 그냥 가려운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물까지 나와요. 할아버지는 단순한 무좀인 줄 알고 방치하셨다가 봉화지겸이라는 심각한 피부 감염으로 발전한 케이스였습니다. 입원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죠. 만약 조금만 일찍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고 말리셨다면 이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얼굴은 열심히 씻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위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젊을 때는 대충 씻어도 몸이 알아서 회복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4가지 부위와 그곳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알아도 병원에 오실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사실 저도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고 남편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75세이신데 얼마 전에 귀 뒤쪽 염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때 제가 직접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지금은 완전히 좋아지셨죠.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도 공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울로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고 안 보이는 부분은 대충 넘어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즘은 각종 세정제며 비누며 종류도 많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비누로 팍팍 문지른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노년층은 피부가 얇아져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병원비며 약값이며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싼 영양제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바로 청결입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제품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씻기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4가지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문제 부위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귀 뒤쪽이에요. 여러분, 귀 뒤를 만져보세요. 끈적끈적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사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가장 발달한 곳 중 하나입니다. 땀도 많이 나고 피지도 많이 분비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씻는 걸 깜빡하죠. 얼마 전에 오신 67세 김영희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선생님, 손자가 자꾸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제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하시면서 속상해 하셨어요. 진찰해보니 귀 뒤쪽에 오래된 각질과 피지가 쌓여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귀 뒤를 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샤워할 때 손가락에 비누칠을 살짝 하고 귀 뒤쪽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우리 나이에는 피부가 약해서 상처가 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꼭 깨끗한 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배꼽입니다. 배꼽은 정말 신경 안 쓰는 부위죠? 그런데 여기가 세균의 천국이라는 거 아세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배꼽 안에는 수천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해롭지 않은 세균이지만 청소를 안 하면 나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70일 세박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배꼽 주변이 빨갛게 되면서 진물이 나요. 처음엔 그냥 땀띠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배꼽 염증이 심해져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평소에 배꼽을 전혀 씻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배꼽 청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면봉에 물을 살짝 묻혀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절대 손톱으로 파거나 억지로 때를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피부 중 하나거든요.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꼭 말려주는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발가락 사이예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안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은 대충 씻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큰 문제예요. 제가 작년에 만난 69세 이순자 할머니는 발가락 사이 무좀이 너무 심해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그냥 좀 가려운 정도였는데 이제는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고 피까지 나요. 할머니는 무좀약을 몇 달째 바르고 계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인 습기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발가락 사이를 씻을 때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씻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히 말리는 겁니다.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고 가능하면 선풍기나 드라이기의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타구니 부위입니다. 이 부분은 말하기도 민망하고 씻기도 불편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피부가 접히는 부위라서 땀이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에요. 74세 정명수 할아버지가 기억나네요. 선생님, 사타구니가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긁다 보니 상처까지 났어요. 할아버지는 사타구니 습진이 심해서 피부가 짓무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땀이 난 채로 그냥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사타구니를 씻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비누는 순한 것을 사용하고 너무 오래 비누칠하지 마세요. 그리고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분은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4가지 부위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위들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서 고생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씻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이 씻으려면 비누로 팍팍 문질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이 보호막이 손상되어서 오히려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져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손에 묻혀서 거품을 낸 다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특히 주름진 부위나 접히는 부위는 손가락으로 펴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헹굴 때도 신경 써야 해요. 비누 잔여물이 남으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매일 이렇게 씻으면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단 5분만 더 투자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 5분이 여러분을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치료보다 예방이 100번 낫다는 거죠. 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것보다 애초에 병에 안 걸리는 게 훨씬 좋잖아요. 돈도 안 들고 고통도 없고 가족들 걱정시킬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린 환자분들은 대부분 좋아지셨어요. 66세 한영숙 할머니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피부가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 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향기롭다고 하네요 라고 좋아하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매일 씻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됩니다. 귀 뒤, 배꼽,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이 네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4가지 부위,
바로 귀 뒤쪽, 배꼽, 발가락 사이, 그리고 사타구니였습니다. 이 부위들을 제대로 씻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어도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고 방치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만난 72세 강순옥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어요. 선생님, 제가 좀 더 일찍 이런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요. 발가락 사이 상처가 번져서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요. 할머니는 단순한 발가락 습진을 방치했다가 봉화지겸으로 발전해서 한 달 넘게 치료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그저 평소 씻을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도 처음엔 아이고 귀찮아. 나이 먹어서 뭘 그렇게까지 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마지못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정말 개운하고 좋구나. 피부도 깨끗해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포기하는 게 많아지죠. 이 나이에 뭘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건강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약보다 좋은 건 예방이고 예방보다 좋은 건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쌓여서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씻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제대로 씻기 힘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왕진을 갔던 83세 독거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혼자 사시니까 씻는 것도 대충 하시고 발가락 사이며 귀 뒤며 전혀 신경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심했는데 제가 씻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웃분께도 부탁드렸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특히 건강 정보는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이나 이웃과 나눠주세요. 모두가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면 소용없어요. 매일 꾸준히 습관처럼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거죠. 단지 작은 습관의 차이일 뿐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건강한 어르신이 되실 수 있어요. 비싼 건강식품 먹을 필요 없고 특별한 운동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4가지 부위만 잘 씻어주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지만 가장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실천하는 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귀 뒤 한 번 더 씻고 배꼽 한 번 더 닦고 발가락 사이 꼼꼼히 말리고 사타구니 깨끗이 관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김성진 박사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병원 안 가고 건강 지키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서 병원비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오늘 배우신 4가지 부위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